안녕하세요. 오늘의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방금 들어온 아주 따끈따끈한 소식인데요. 오늘 오후에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 베이징에 도착했어요. 3박 4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하는 건데 이게 그냥 방문이 아니라 국빈 방문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바로 그 국빈이라는 단어, 그게 이번 방문의 모든 걸 말해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국빈? 보통 대통령이 해외에 나갈 때 이게 방문 목적이나 상대국과의 관계에 따라서 등급이 좀 나뉘거든요. 국빈 방문, 공식 방문, 실무 방문 뭐 이런 식으로요. 아, 등급이 따로 있군요. 네. 그중에서도 이 국빈 방문이라는 게 한 나라의 정상이 받을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예우, 말 그대로 VIP 대우를 받는 외교 행사입니다. 이게 무려 8년 만에 성사된 한국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이라서 그 무게감이 뭐 남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와, 8년 만이요? 그냥 방문하는 게 아니라 의전 등급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군요. 오늘 저희는 이 3박 4일간의 방문을 마치 하나의 잘 짜인 이야기처럼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공항 도착이라는 첫 장면부터 정상회담이라는 클라이맥스, 그리고 마지막 일정까지 각 장면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그 숨은 맥락을 여러분과 함께 깊이 있게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럼 첫 장면, 베이징 공항 도착 순간부터 시작해 볼까요? 기사 사진을 보니까 이 대통령은 검은색 양복에 붉은색 넥타이를 맸고 김혜경 여사는 짙은 푸른색 코트 차림이었어요. 이 붉은색 넥타이 혹시 중국 국기인 오성홍기를 의식한 뭐 그런 외교적 배려라고 볼 수도 있을까요? 충분히 가능한 해석입니다. 외교 무대에서는 옷차림 하나, 뭐 액세서리 하나도 다 메시지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거요? 네. 바로 누가 공항에 마중을 나왔느냐 이 부분이에요. 기사를 보면 중국의 과학기술부장, 즉 장관급 인사가 영접을 나왔어요. 아, 장관급이 직접 나왔다는 건 그만큼 우리를 존중한다는 신호일 텐데, 근데 또 반대로 보면 그만큼 이번 방문에 대한 중국의 기대치가 높다는 뜻이라서 우리한테는 좀 부담이 될 수도 있겠네요. 뭔가 그만큼의 선물을 가져와야 한다는 압박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외교는 기본적으로 상호주의거든요. 이만큼의 대접을 받았으면 그에 상응하는 무언가를 보여줘야 하는 그런 무언의 압력이 작용하는 거죠. 그렇군요. 사실 이 외교 의전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예전에 한 정상은 공항 영접 나온 인사의 급이 기대보다 낮다고 첫날 일정 일부를 그냥 취소해버린 적도 있습니다. 와, 그렇게까지요? 정말 민감한 문제네요. 그렇죠. 이런 환대 분위기 속에서 대통령의 첫 공식 일정이 현지에 계신 우리 동포들과의 만찬 간담회였는데요. 이것도 사실은 중요한 상징성을 가져요. 어떤 상징성이죠? 우리 정부는 해외에 있는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장 먼저 챙긴다는 메시지. 이걸 국내외에 동시에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큰 그림을 논하기 전에 우리 국민부터 챙긴다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방문의 명분을 쌓는 아주 정교하게 계상된 첫 행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화려한 서막이 올랐고 이제 이 방문의 하이라이트로 넘어가 봐야죠. 바로 내일 5일에 열릴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입니다. 근데 불과 2달 전에 경주 에이펙 회의에서 만났는데 굉장히 빨리 다시 만나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엄청 빠른 주기로 다시 만나는 건데요. 이건 양국 관계가 단순히 뭐 필요할 때만 만나는 관계를 넘어서고 있다는 신호예요. 현안을 수시로 조율하고 예측 가능하게 관리하겠다는. 아, 전략적 소통 단계로 들어서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네, 그렇죠. 오해를 줄이고 신뢰를 쌓는 데는 자주 얼굴을 보는 것만큼 좋은 게 없으니까요. 그럼 그 중요한 회담 자리에서 대체 어떤 이야기들을 나누게 될까요? 기사를 보니까 크게 3가지 핵심 의제가 있다고 하던데요. 첫 번째가 한알령 완화네요? 네, 한알령, 즉 중국 내 한류 콘텐츠 제한 조치를 완화하는 문제입니다. 잠깐만요. 근데 사실 이 한알령 완화라는 얘기는 거의 매번 정상회담 때마다 나오는 단골 메뉴 아닌가요? 이번에는 정말 실질적인 성과를 기대할 만한 뭐 특별한 신호라도 있었나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세요. 맞습니다. 항상 거론되던 문제죠. 하지만 이번에는 접근 방식이 조금 달라요. 기사를 보면 우리 측 입장이 문화교류에 대한 공감대를 늘려가면서 문제 해결에 접근하겠다는 거거든요. 공감대를 늘려가면서 해결하겠다. 네, 이게 한알령 풀어달라고 직접적으로 압박하는 대신에 우리 같이 좋은 드라마, 좋은 음악 교류 더 활발하게 해보자 이런 식으로 판을 키우는 전략인 거죠. 아, 그러니까 문을 열어라가 아니라 문 밖에서 같이 놀자고 계속 제안해서 스스로 문을 열게 만든다. 약간 이런 느낌이군요. 정확합니다.
이런 부드러운 접근 방식은 중국에게 우리가 압박에 굴복했다는 인상을 주지 않으면서도 실리를 챙기려는 아주 고도의 외교 전략이죠. 문화 이슈는 자존심 문제랑 직결되니까 교류 확대라는 명분을 만들어주면 중국도 체면을 살리면서 제재를 풀기가 쉬워지는 거고요. 이게 풀리면 단순히 K-팝, 드라마 이걸 넘어서 화장품, 식품, 관광산업 전반에 엄청난 활력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두 번째 의제는 서해 구조물 문제라고 하던데 이건 좀 생소해요.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인가요? 이건 양국 간의 아주 민감한 해양 주권 문제하고 관련이 있어요. 서해, 즉 황해바다 위에 중국이 설치한 정체불명의 구조물이 있는데 이게 우리가 주장하는 배타적 경제수역, EEZ하고 겹치는 회색지대에 있거든요. 배타적 경제 수역, 이이지요? 네, 쉽게 말해서 연안에서 200캐리까지 다른 나라 방해 안 받고 우리가 자유롭게 물고기를 잡거나 자원을 탐사할 수 있는 우리만의 바다 영역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경계선이 한국하고 중국 사이에 명확하게 합의가 안 된 부분이 좀 있어요. 아, 그 애매한 구역에 구조물이 들어섰다. 바로 그겁니다. 이 구조물이 왜 문제냐면 단순한 시설물이 아니라 군사정찰 목적의 시설일 수도 있고 해양자원을 먼저 차지하려는 의도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주권 문제로 커질 수 있는 아주 민감한 사안인 거죠. 지난 회담에서도 논의됐고 실무 협의도 계속해 왔다고 하니까 이번에 어떤 식으로든 진전된 합의가 나올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의제는 역시나 북한 문제겠죠?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 네, 한중 정상이 만나면 절대 빠지지 않는 주제죠. 다만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표현은 건설적인 역할을 당부하겠다는 부분입니다. 건설적인 역할이라 굉장히 외교적인 표현인데 구체적으로 뭘 해달라는 뜻일까요? 이게 바로 외교 언어의 묘미인데요. 사실 한국이 생각하는 건설적 역할은 북한이 도발을 멈추고 대화에 나오도록 중국이 좀 강력하게 압박해달라는 것에 가깝습니다. 그쵸. 반면에 중국이 생각하는 건설적 역할은 북한을 너무 압박하기보다는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대화를 유도하는 쪽에 가깝고요. 서로 약간 동상이몽인 셈이죠. 아, 같은 말을 하는데 속뜻은 다르군요. 네. 그래서 이번 회담에서 이 건설적 역할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양국 정상이 얼마나 공감대를 형성하느냐, 이게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 방송과 한 인터뷰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한다고 밝힌 것도 아주 중요한 대목 같아요. 네, 그건 회담의 분위기를 좌우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하고 전략적인 발언입니다. 하나의 중국 원칙이라는 게 중국 대륙과 대만, 홍콩, 마카오를 다 포함해서 오직 하나의 합법적인 중국 정부만 있다는 중국의 핵심 외교 원칙이거든요. 중국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이죠.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 한국의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확인해주면서 본 회담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당신들의 핵심 이익을 존중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신호를 보낸 겁니다. 중요한 협상을 앞두고 상대방이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을 먼저 긁어주면서 분위기를 우호적으로 만드는 일종의 제스처라고 볼 수 있죠. 정상회담에서 이렇게 큰 틀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국민들이 체감하는 건 경제잖아요. 이번 방문에서 우리 기업들이 실제로 얻어갈 수 있는 건 구체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일정을 보니까 경제 관련 행사가 정말 빽빽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외교의 궁극적인 목표 중 하나는 바로 국익, 즉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거니까요. 정상회담 직후에 경제, 산업, 기후, 교통 분야에서 무려 10여 건의 양해각서, MOU를 체결할 예정이라고 해요. MOU, 양해각서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이게 법적 구속력이 있는 건가요? 약속문서라고는 하지만 안 지켜도 그만인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아, 좋은 질문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MOU 자체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정식 계약은 아니에요.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잘 협력해 봅시다라고 합의하는 일종의 신사협정 같은 거죠. 그렇죠. 하지만 이게 왜 중요하냐면 국가 정상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맺는 약속이기 때문에 양국 정부가 그 이행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MOU를 맺었다. 그러면 앞으로 양국 실무부처들이 이걸 근거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계속 논의해 나갈 수 있는 강력한 동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군요. 일종의 협력 고속도로를 까는 작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구체적으로 어떤 경제인들을 만나나요? 일정이 아주 촘촘합니다. 5일에는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서 양국을 대표하는 기업인들과 만나고요.
6일에는 중국의 경제사령탑이라고 불리는 리창 국무원 총리와 오찬을 함께합니다. 아, 총리와 직접요? 네, 이건 단순히 밥 한 끼 먹는 자리가 아니라 양국의 거시경제 정책 방향을 조율하고 우리 기업들의 어려움을 최고위급에 직접 전달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죠. 그리고 베이징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마지막 날에는 상하이로 이동하는 일정도 눈에 띄더라고요. 맞습니다. 7일에 중국 경제의 심장인 상하이로 가서 한중 벤처 스타트업 서밋에 참석하는데요. 저는 이 일정이 이번 방문의 백미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어떤 점에서요? 지금까지의 경제 협력이 주로 반도체, 자동차 같은 전통적인 대기업 제조업 중심이었다면 네. 이제는 인공지능, 바이오 핀테크 같은 미래 산업, 즉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찾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건 중국의 경제 구조가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정확히 읽고 대응하는 행보입니다. 더 이상 세 개의 공장이 아니라 세 개의 R&D 센터, 세 개의 스타트업 허브를 지향하는 중국의 새로운 얼굴과 파트너십을 맺겠다는 선언인 셈이죠. 와, 3박 4일 일정이 정말 꽉 차 있는데 그 마지막 공식 일정이 정말 의미심장하더라고요. 상하이에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를 방문하는 걸로 마무리된다고요? 네, 그곳은 우리 민족 독립운동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그야말로 성지 같은 곳이죠. 일제강점기라는 가장 어두운 시절에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우리 선조들이 머나먼 중국 땅 상하이에 정부를 세우고 독립의 희망을 지폈던 바로 그 현장입니다. 베이징에서는 중국의 현재 지도자들과 미래 협력을 약속하고 방문의 마지막은 상하이에서 양국이 함께했던 과거의 역사를 되새기는 것으로 마무리하는 거군요. 오늘 이 방문을 하나의 이야기처럼 따라가 보자고 했는데 와, 정말 기승전결이 완벽한데요? 바로 그게 외교 일정의 묘미입니다. 모든 일정은 치밀하게 계산된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특히 임시정부 청사 방문은 중국을 향해서 매우 강력하고 상징적인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우리는 당신들과 함께 제국주의의 침략에 맞서 싸웠던 역사를 기억한다. 우리의 현재 협력은 바로 이런 역사적 유대 위에 서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는 거죠. 아, 과거를 잊지 않으면서 미래를 함께 열어가자는 아주 품격 있는 방식으로 이번 국빈 방문의 대미를 장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저희는 이재명 대통령의 3박 4일 중국 국빈 방문 일정과 그 의미를 함께 짚어봤습니다. 공항 영접의 숨은 의미부터 정상회담의 치열한 의제들, 미래 먹거리를 위한 경제 일정, 그리고 과거와 미래를 잇는 마지막 행선지까지 한나라 정상의 3박 4일에는 정말 한편의 대하 드라마 같은 서사가 담겨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네요. 이번 방문의 핵심 키워드를 하나로 요약하자면 기사에서도 언급됐듯이 한중 관계의 전면적 복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과거로 돌아가는 복원이 아니라 변화된 국제 정세와 양국의 위상에 걸맞은 새로운 관계 설정을 모색하는 복원이라는 점이 더 중요합니다. 새로운 관계 설정? 네, 외교, 안보, 경제, 문화 모든 분야에서 양국 관계를 다시 정상 궤도에 올려놓겠다는 강한 의지가 엿보이는 일정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네요. 앞으로 3박 4일 동안 실제로 어떤 대화가 오가고 또 어떤 결과물들이 나올지 뉴스를 통해 지켜보는 것이 아주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와의 이야기가 앞으로 보시게 될 뉴스의 행간을 읽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던져보고 싶네요. 기사에 나온 이런 공식적인 의지들 말고 양국 정상이 모든 카메라와 배석자들을 물리고 단둘이 마주 앉았을 때 나눌 법한 가장 솔직하고 인간적인 대화는 과연 무엇일까요? 어쩌면 그 대화 속에 양국 관계에 진짜 미래가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